안녕하세요. 압출SMR입니다. 오늘은 화농성 여드름이 고민으로 내원하신 20대 여성 모델분 압출해드리면서 피부 이야기 해볼 거예요. 지금 처음 보이는 부분부터 이 부분이 이마 쪽인데요. 염증 양상이 뚜렷하게 좀 보이시죠? 피지도 조금 많이 쌓여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분 피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지금 보기로는 사실 타고난 피부가 아주 많아 보이는 피부는 아니세요. 사춘기 때에 여드름이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렇게 크게 막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었고요.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주 증상이 크게 여드름 때문에 고생을 하시거나 고민을 하시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고난 피지량이 피지가 너무 없어서 오히려 건조한 피부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타고난 피지량 자체가 많아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여드름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수준의 그런 피부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타고난 피지량이 너무 많아서 저랑 주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라고 안내드리게 되는 환자분도 있는데요. 이분은 그런 케이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더 얘기를 드릴 텐데요. 뭔가 생활 습관의 문제로 피지 분비량 자체가 늘어나 버렸고요.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여드름 증상이 조금 악화되어 버린 케이스로 보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제가 염증이 조금 심한 부분을 압출하고 있어서 많이 아프실 거예요. 여러 개의 여드름과 염증이 서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하나를 압출하려고 건드리면서 옆쪽에 이제 염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압출 받을 때 많이 아프실 거예요.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이분 피부 이야기로 돌아보면 원래 타고난 피부가 막 여드름이 많이 올라올 것 같고 염증이 심하게 생길 것 같고 그런 피부는 아니신데 지금 피부 상태로 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건 맞죠. 그러니까 피지량도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후천적인 생활습관의 관리 문제로 피지량이 많아진 케이스의 피부로 보입니다. 피부 장벽 자체는 많이 약해지거나 얇아진 느낌은 아니세요.
피부가 많이 얇고 건조하고 그런 경우에는 요즘과 같은 환절기나 이렇게 계절 변하는 시기나 특히나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점점 날씨가 건조해지는 시기에는 피부가 쉽게 예민해질 수 있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세요. 사실 피부 장벽이 얇아지면 그것 때문에 모낭염성의 염증들이 쉽게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염증이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는 1번으로는 오히려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얇아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분은 그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10월) 달부터 염증 증상이 좀 심해졌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이 11월 9일이니까요. 염증 증상이 심해지고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마 쪽 압출은 이렇게 다쳐서 멍든 곳 누르는 것처럼 좀 아프실 거예요. 조직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요. 화농이 지금 좀 심한 케이스라서 조직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요. 이마 쪽은 볼 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압출 시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안 아파지게 좀 압출해 드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압출이 쉽지 않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지금 제가 면봉을 쓰다가 다시 소독솜으로 압출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절대로 코메도 기기로 압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코메도 기기가 큐렛을 얼마나 큰 걸 쓰시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코메도 기기의 크기를 염증 사이즈가 다 벗어나 있어요. 염증이 코메도 기기의 그 큐렉 크기보다 더 커요. 이런 상태에서 커팅을 하고 코메도 기기로 이런 염증을 눌러버리시면 염증 주변 조직이 진짜 다 으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염증 압출도 오히려 제대로 안 되고요. 흉터는 매우 심하게 남습니다. 오히려 압출 과정에서 상에 있는 피부로 코메도 기기가 피부를 다 그 상한 부분을 으깨고 코메도 기기가 피부에 박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코메도 기기는 쓰시면 안 되고, 저번에 한번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압출하면서 코메도도 안 쓴다고 댓글을 남기셨길래 이건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코메도는 집에서 혼자 셀프 압출할 때 이제 면봉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하실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고요. 이런 염증 상황에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이분이 피부과에서 염증 주사를 3번 정도 맞으셨대요. 얼굴 전체적으로 염증 주사를 3번 정도 맞으셨는데, 염증 주사를 맞고 나서도 피부에 아프지는 않는데 피부에 단단하게 남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방금 압출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염증 주사를 맞은 부분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가 좀 많이 쌓이고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염증 주사를 맞았는데 염증 자체는 이제 항생제가 들어가니까요, 확 가라앉아 버렸겠죠? 근데 안에 쌓여있는 염증 원인 물질인 피지 덩어리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만져보면 피지 덩어리 같은 무언가가 남아있죠. 그리고 농은 이렇게 가라앉았으니까 이제 티가 안 나고요. 근데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그 부분에 염증 반응이 있으면,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피부가 그 안쪽에 있는 나쁜 피부에 그 박혀있는 뭐 세균이나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반응이기 때문에 여드름 씨앗이 겉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염증 주사 맞아서 염증이 가라앉으면 피지가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 주사 한 다음에 씨앗이 남아있는 것들은 피지가 좀 안쪽에 자리 잡아 있어서 압출 시에 오히려 압출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염증이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조직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압출할 때 아프거든요. 살살 조심히 해야 돼요. 차라리 염증이 좀 부어 있으면 겉에서만 가볍게 커팅해서 빼낼 수도 있는데, 염증은 가라앉았는데 조직은 회복은 아직 완전히 안 돼서 좀 불안정하고 씨앗은 깊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압출하기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 주사 맞고 오셨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압출할 때 좀 더 주의를 해야 돼요. 피부 상태에 대한 설명이 좀 두서가 없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보면, 우선 이분은 피부가 얇은 편인 분은 아닙니다. 건조감이 심하거나 이래 보이지는 않고요. 표피가 얇거나 피지가 너무 적어서 가을철에 약해지는 피부 장벽으로 인해서 모낭염성의 염증이나 이런 게 올라올 만한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이 올라와 있는 증상 자체도 모낭염성의 증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건조한 피부는 아니신 상황에서 생활 습관이 안 좋아지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피지 분비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염증 자체도 조금 더 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고요. 10월부터 염증이 점점 심해져서 피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피부 상태가 꾸준히 좀 안 좋아져 가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피부이고요. 그 사이에 뭐 아무것도 안 하신 건 아니고 염증 주사도 맞고 하셨는데, 지금 피부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염증 주사를 맞으신 게 이 안쪽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던 피지 씨앗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이제 피부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유발하고 있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진행해드리는 압출 치료가 오히려 더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피부 상태가 좀 악화되신 느낌입니다. 지금 압출하고 있는 부위도 그래요. 뭔가 염증이 있다가 가라앉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피지 씨앗이 좀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 씨앗이 겉으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안쪽 깊숙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염증 때문에 한번 조직이 상해서 좀 불안정해져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깊게 눌러서 압출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피부 치료를 더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는 상황의 피부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염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한번 올라왔다 가라앉고 있는 느낌의 피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이렇게 단단한 것들로 누르면 조직이 약해져 있어서 오히려 압출 과정에서 피부가 너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부드럽게 눌러보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염증이 조금 많으셔서 압출할 때 출혈이 있는 편이라서 피 나오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아프겠다고 걱정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눈썹 쪽 이런 곳은 좀 예민하죠. 많이 아프실 거예요. 기본적인 피지 크기가 겉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조금 큰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쭉쭉 나와주면 좋은데 애매하게 남아있어서 두 번씩 눌러야 하는 양상이네요. 두 번 누르면 더 아프시거든요. 이마 쪽에 비해서 아래쪽은 조금 그래도 염증이 좀 덜합니다. 보시면 일부 아주 큰 염증들이, 씨앗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씨앗이 아주 큰 편은 아니시죠. 이런 걸 보고 이분이 피지가 평소에도 만약에 피부가 건강해지면 기본적인 피지량이 아주 많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피부는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굉장히 피지가 작잖아요.
이런 피지량이 아주 많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씨앗들이 아주 컸을 겁니다. 자, 이분 염증 증상은 얼굴 상부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마와 볼, 구레나루 뒤쪽이에요. 구레나루 쪽으로는 그냥 이렇게 보면 크게 여드름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당겨서 보니까요, 안쪽에 뭔가 염증이 있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마 염증 주사를 좀 맞으셨던 곳들이 아닐까 싶고요. 겉에 염증은 가라앉았는데 속에 씨앗들이 깊게 남으면서 만져보면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느껴지는데 특별히 막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그래서 압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고민을 하셨을 법한 그런 부위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압출을 하고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압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증상이 계속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염증으로 변해서 올라옵니다. 자, 커팅을 했고요. 눌러볼까요? 깊게 숨어있던 피지가 올라오죠. 여기도 오히려 염증이 한번 올라왔다 가라앉으면서 그 염증이 이제 피막을 만들어서 염증낭이 있었을 텐데 염증낭은 다 깨져가지고 깔끔하게 압출이 잘 안 됩니다. 고름 나오듯이 올라오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코메도 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작은 것들 할 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모발이 많아서 압출 나오는 장면이 잘 보였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모발이 있는 부분들은 또 모공이 깊어지니까 씨앗이 안쪽 깊숙하게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요. 네, 됐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자잘한 좁쌀들이 있어서
다음 주 영상 파트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분이 생활 습관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의 문제로 피지성의 문제도 유발이 되지만 염증이 더 쉽게 올라오고 있는 걸 거예요. 이쪽으로는 건조하고 작은 좁쌀 여드름 위주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건조한 좁쌀 여드름 위주의 증상들이죠. 자, 이런 거 보면 이분이 진짜 피지가 많은 타입은 아니시고 잠깐 피지가 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수준 정도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볼 쪽 압출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볼 쪽에는 이미 염증이 됐다가 크게 상처가 남은 곳들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흉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피부가 이렇게 염증이 됐다가
아무는 과정에서 재생이 잘 안 되면 그 부분에는 흉터가 남을 수 있는데요. 이런 흉터가 남지 말라고 미리미리 재생치료를 좀 같이 해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너무 많이 상한 데는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흉터 치료를 좀 하셔야 해요. 흉터 치료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부러 다시 한번 얼굴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너무 강하지 않게 새로운 조직 손상으로 인한 새로운 흉터가 생기지 않을 수준의 가벼운 상처를 내주고요. 그 상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피부 상태대로 혹은 원래의 피부 상태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피부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흉터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처를 내는 거죠. 재생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상처를 만들었을 때 피부가 일으키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재생 과정에서 피부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제한적인 상처를 내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일부 피부 상태들에서는 재생력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이런 시술을 해도 피부가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 재생에 도움을 주는 추가적인 무언가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거를 한의원에서 좀 잘합니다. 우리 보약 그러잖아요. 그 한의원에서 이야기하는 보약에서의 그 보한다 라는 개념이 이런 피부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손상되고 문제가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염증이 생기고 조직 손상이 됐을 때 회복이 더 잘 안 되는 케이스에서 한의원 치료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염증이 좀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압출하면서 집중하느라 또 멘트가 많이 사라졌었네요. 압출할 게 거의 안 보입니다. 예전에 조금 염증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압출할 게 없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안에 염증이 좀 숨어 있네요. 여기까지 압출하는 거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마 염증 주사 후에 염증이 안쪽으로 숨어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